요새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자꾸 현혹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일까?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사람이 많은 것이 사람이 진짜 많이 모이는 뭐 서울의 중심지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게 진짜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아니면 뭐 유튜브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러는데 거의 제 거는 안 보잖아요. 당연히 누가 관심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조회수들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돌리는지도 이제 알아요.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도 알고. 그게 실제로 제가 마음만 먹으면 1시간에 그 영상 하나를 뚝딱 만들 수도 있어요. 똑같이 그 사람 영상을. 지금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로 실제로 만들면 그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방법이잖아요. 글 쓰는 거 봐요, 블로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도 실제로 알 거예요. 대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예요? 핵심 키워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강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상품 같은 것들,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상품들, 내가 좋아하는 명언들, 내가 좋아하는 책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책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보, 연예인에 대한 아주 가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막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 사람 대단한 정보를 알려주네 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진실, 그 가치들을 인정해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래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모인다라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금방 시들해져요. 금방. 그런 것들을 조금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많지가 않아 라는 것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건데 보니까는 뭐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이라는 거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정말 1000명, 2000명, 3000명들이 그 사람의 가치들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것도 완전히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도 자극적인 단어들 되게 많이 나와요. 자극적 문장들 다 이래요, 다. 왜냐면 그대로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뭐예요? 클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공식이에요. 그쵸? 똑같잖아요. 썸네일은 어때요? 색깔 다 정해져 있다. 하얀색, 노란색. 그리고 오른쪽에 그 유튜브를 만드는 로고라든지 내 이름, 내 캐릭터. 그 다음에 배경은 그 주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져요. 썸네일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본 써서 넣으면 바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어떤 식이 되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해줬죠. 지금 대부분의 유튜브들은 뭐냐면 동영상을 AI가 탑재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챗GPT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70대 노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3가지만 얘기해줘. 또는 70대 노인들이 걱정하는 노인들이 좋아하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 3가지를 얘기해줘. 이렇게 해서 쓰면 대본을 요구하면 대본을 쫙 쓰잖아요. 그렇죠? 60대에서 그 퇴임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5가지 정도를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본을 써줘. 그러면 대본 써줘요. 그럼 그 대본을 긁어다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붙여요. 그럼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그 영상을 만들어줘요. 그럼 만들어줘서 어떤 장면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 장면만 따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계 지금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소라인데 소라는 아직 너무나 나오면 되게 파괴적일 거예요. 되게 너무나 파괴적이에요. 문장 하나 가지고 영화 찍듯이 영화 찍는 그런 퀄리티 정도의 영상이 나와버리니까 아직은 길게 나오지 않지만 지금 어떤 감독은 그 멕시코에서 2주해서 거길 개척하는 그 사람에 대한 영화 한 10분짜리인가 12분짜리를 그런 AI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상도 받았더라고요, 국제적으로. 근데 그런 영화들이 시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따라하는 것들이 맞는 건가? 그런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근데 왜 이 생각을 해보냐면 나는 나만의 좋은 가치를 찾을 거야 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불안해서 중간에 흔들려서 글로 가버려요. 그럼 내 색깔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글로 혹 가면 나나 그 사람이 나죠. 그죠? 나나 그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요. 저도 A라는 상품이고 누구도 A라는 상품, 누구도 A라는 상품이면 그 사람이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무슨 색깔이 있어요. 자기만의 색깔을 끊임없이 만들려면 거기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나는 그게 없으면 수익이 안 돼. 나는 진짜 생계가 안 돼. 그런 거랑은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가 구독자 1명이거나 지금 블로그 나를 본 조회수가 뭐 5명이든 전혀 상관하지 말고 계속 하고 있는 그대로 매일 반복한다면, 지치지 않고 반복한다면 실제로 그 능력들은 계속 쌓인다라는, 안 쌓이는 건 없어요. 근데 남의 것만 따라가다 보면 내 실력들이 안 쌓인다라는 거죠. 그건 조금씩 이제는 기회가 되시죠. 너무 갈등하실 필요 없고 타협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1명인데 10년 후에도 똑같이 했는데 1명일 것 같아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 글을 썼어요. 지금이야 우리 식구만 그 책을 살지만 10년 후에 매번 내가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면 그 실력으로 책을 쓰겠어요? 지금 실력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만 그 정도의 범위로 책을 쓰겠냐고요. 내년이면 또 달라져요, 질이. 그 다음에 또 달라져. 10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책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어요? 이거는 세스 고딘이 늘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광고든 간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 광고를 지배하는 힘은 뭐냐면 컨텐츠의 힘이에요. 컨텐츠의 힘. 그 컨텐츠의 힘. 그러니까 덕후를 만들라라는 거잖아요. 한 명이라도 덕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것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데 너무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모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모이는 거, 한 번에 쭉쭉 많이 모이는 것들. 똑같으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대로 그런 것들 금방 소진이 돼요. 금방 실증 내고. 아주 천천히 가는 것들이 지금으로는 나는 하나도 변하는 게 없네. 그리고 나는 발전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은 발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스스로 믿으면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시작했을 때 그 시작점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글을 쓰는 거, 생각하는 거, 책을 읽는 내용도 다를걸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남들은 그거를, 나는 내 첫 점과 지금 점들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 과정들을 내가 거쳐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때 딱 보고 저 사람 저거 하네 라고 한 점만 본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다른 사람의. 그래, 그 사람 한 점만 보고 한 점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발전했는지,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이 전혀 없잖아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 되게 많이 발전해 있으면, 저 사람이 발전해 있는 그 컨텐츠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까처럼 빨리 모이는 곳에 가서 내가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에 와서 컨텐츠를 선택한다면 내 컨텐츠도 가지고 가지만 다른 사람의 컨텐츠도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점점 많아지면. 근데 내가 느리지만 천천히 내 컨텐츠가 개발이 된 사람 지금은 1명이지만 또 1년 지나면 10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잖아요. 굉장히 빨리 레드오션이 된 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누구나 쉽게 들어오는 거죠. 문턱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처음 시작하고 한 달이면 다시 그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이 돼봐요. 10년이 되면 나랑 똑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도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나에게 있던 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꼭 느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리고 내가 나를 발전시키는데 이 3가지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늘 말씀드리는 거 첫 번째 뭐냐면 남들이 필요로 하고 남들이 문제로 생각하는 그것에서 내가 행복한 일이 뭐지? 여기서 공유되는 그 영역들, 겹치는 그 영역을 발견하셔야 돼요.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남들이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뭐지? 뭐를 되게 어려워하지? 그것들 중에서 내가 평생에도 행복하겠는데 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생각하시면 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구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주면 좋아하겠는데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그걸 만드니까 되게 행복하네.
이런 것들. 그럼 평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직장이 끝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을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일들을 내가 개발한 컨텐츠를 그 사람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이득을 가지지? 어떤 이득을 가지지? 아이하고 늘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 늘 싸우는데 어떤 컨텐츠를 이용했더니 그 싸움이 많이 줄어들었더라. 그럼 그 사람에게 이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도 그런 거잖아요. 마음의 위안이 안 됐는데 예전에 그런 것들이 누구의 그림을 보고 나서 방탄소년단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그림을 보고 나서 나와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고. 그런 것들도 그런 거잖아요. 내 그림이 누군가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고. 반드시 내가 제공한 컨텐츠로 인해서 내가 제공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슨 이득이 있구나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그쪽에 맞는 컨텐츠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